반갑습니다. 리뷰 영상에 관심을 가져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지난번 에이수스 제피러스 랩탑 리뷰의 반응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조회수도 잘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에이수스 랩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가는 제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에이수스 비보북 프로 16X OLED N7601ZM 모델입니다. 자,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컬러는 쿨실버와 블랙 모델이 있는데 제가 준비한 제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쿨실버 컬러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마감되어 있고요. 상단 로고를 꽤나 고급스럽게 마감을 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손으로 올리더라도 하단 들뜸 없이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습니다. 자, 비보북 프로는 14X, 15X, 16X로 모델이 구분되는데 제품 사이즈가 14.5인치, 15.6인치 그리고 이 제품 16인치로 구분이 됩니다. 이 모델이 16X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6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모델인데요. 보통 15.6인치급 제품이 최근 이 랩탑의 트렌드라고 본다면 이 녀석은 조금 큰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휴대성이 중요한 제품인 만큼 무게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측한 제품 무게는 2204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2kg이죠. 어댑터와 케이블까지 함께 휴대할 경우 2932g이 나옵니다. 16인치급 제품이라는 걸 감안을 해본다면 이 정도 무게라면 상당히 무게 부분은 잘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제품의 간단한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서는 12세대 인텔 코어 i9 12900H를 탑재했습니다. 14코어 20스레드, 베이스 클럭은 2.5GHz, 부스트 클럭은 5GHz입니다. 자, 메모리는 4800MHz 클럭에 DDR5 16GB가 탑재되었습니다.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랩탑 버전이 탑재되었고요. 스토리지는 512GB 용량의 PCI Express 4.0 NVMe M.2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16인치 16:10 비율의 3840에 2400 4K 해상도의 60Hz 주사율과 0.2ms 의 응답 시간을 가진 OLED 패널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입출력 단자는 좌측으로 전원 잭과 기가비트 램 포트, 그리고 USB 3.2 제논 타입 A 포트와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 7.0 슬롯, 그리고 우측으로 오디오 콤보 잭과 USB 3.2 젠2 타입 A 포트, 그리고 HDMI 2.1 포트, USB 3.2 젠2 타입 C 포트, 그리고 썬더볼트 4 포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랩탑 리뷰할 때 입출력 포트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 정도면 작업성을 감안을 해볼 때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지금 보시는 이 디스플레이일 겁니다. 이 모델은 크리에이터 작업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디스플레이가 OLED라는 부분은 분명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 전용은 sRGB 100%, Adobe RGB 96%, DCI-P3 100%, NTSC 94%로 측정되었습니다. 에이수스에서는 이 모델에 탑재된 이 OLED 패널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측정된 색상 전역을 보면 자신감 가져도 될 것 같네요. 자, 패널 밝기는 390니트로 측정되었습니다. 스펙상 SDR이 400니트, HDR 피크 밝기가 600니트로 표기되어 있는데 SDR 기준의 측정값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서 스펙과 동일하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색상 정확도는 최소 0.15, 최대 1.68, 평균 0.66으로 색상 정확도도 이 정도면 최상급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테스트 프로그램상에서 확인된 모니터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키보드의 경우 백라이트를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우라 RGB가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제 랩탑 리뷰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랩탑에 탑재된 이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보드를 사실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특유의 그 타건감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 모델은 키 트래블이 1.4mm라고 하니까요. 랩탑 기준으로 가장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펜타보다는 그래도 좀 치는 느낌이 있고 바닥면은 좀 쿠션감이 있어서 일반적인 랩탑 키보드보다는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휴대성이 강조된 랩탑일수록 보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랩탑의 보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얼굴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확실하면서 편리한 건 사실 지문 인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이 모델은 윈도우즈 헬로, 그러니까 얼굴 인식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원 버튼에 지문 인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잠겨 있죠. 이렇게 지문 인식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인식 센서가 전원 버튼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고요. 그 뭐 이게 지문인식 센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지문인식 센서가 이 전원 버튼일 거라는 생각을 못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보안성 부분도 더 챙겼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랩탑의 기능 중 사용성이 높아진 기능이 있다면 바로 웹캠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요즘은 오프라인 회의보다는 온라인 회의가 더 활성화가 되었죠. 저도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좀 세미나 같은 거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꽤나 실감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 상단 웹캠의 경우는 FHD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요. 혹시나 모를 사생활 노출을 막을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의 웹캠 쉴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의 경우는 3어레이 방식의 마이크가 탑재되었고요. AI 방식의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되어 있어서 사용 목적에 맞게 또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경우도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할 수 있어서 화상 회의 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향 쪽은 하만카돈 사운드가 탑재가 되었어요. 거기에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별도로 스마트 앰프가 탑재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랩탑들보다도 한 350%, 3.5배 더 큰 사운드 출력을 뽑아준다고 하는데요. 이제 촬영하고 녹음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들어보시는 것도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틀어볼게요. 지금 이게 볼륨 18이에요. 18. 최고로 올려볼게요.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풀이에요 지금. 자,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랩탑 치고는 굉장히 출력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앰프 탑재 부분이 큰 것 같은데 이 단순하게 출력만 키웠다기보다는 또 실제로 들어봤을 때는 음질도 꽤나 괜찮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랩탑에 탑재된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어떤 전제 하에서 봤을 때예요. 그리고 제가 이 모델은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모델에는 ASUS 다이얼 패드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터치패드를 활용해서 마치 물리적인 다이얼 키를 사용하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터치패드 우측 상단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듯이 터치를 해주면 다이얼 패드가 활성화되는데요. 터치패드 좌측 상단에 위치한 링에 조명이 들어오는 걸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명이 들어온 상태에서 링을 터치하면 다이얼 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주요 조작을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어도비 프로그램도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로 사용하는 기능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는 제가 그 타임라인 확대하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 이동 부분을 일단 등록을 해놨습니다. 트랙패드에서 사선으로 터치하게 되면 다이얼 패드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활성화가 되는데요. 다이얼 패드 가운데를 눌러서 메뉴를 부른 다음에 타임라인 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고 축소를 하면서 좀 더 편집하기 편리하게 화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 이동을 하는 것도 여기서 타임라인 이동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뒤쪽으로 이동을 하고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원하는 편집점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손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작 툴을 기반으로 작업하는 분들은 잘 활용하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은 사실은 어떻게 쓰느냐, 잘 쓰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보는 분들마다 좀 느끼는 부분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의 성능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시네벤치 R23와 테스트 중 확인한 CPU TDP와 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3D 마크 벤치 테스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만 보면 만약 이 랩탑으로 게임을 하라고 한다면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 해상도가 4K인데다 내장된 GPU가 지포스 RTX 3060 랩탑 버전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에는 어울린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데 몇 가지 벤치 테스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제품의 성능 살펴볼게요. 먼저 PC마크10의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스코어가 8701점이 나왔습니다. 최근 하이엔드 게이밍 랩탑의 경우는 1만 점대도 나왔는데 그걸 생각해 본다면 좀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델은 게이밍용 랩탑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작업성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관련 성능을 살펴보는 UL 프로키언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디오 에디팅 테스트는 스코어가 5873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점수면요, 랩탑 기준으로 4K 영상 편집까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 다음은 포토 에디팅 벤치 스코어인데 7184점이 나왔습니다. 이 포토샵과 라이트룸 클래식을 통해서 작업성을 테스트해서 나온 점수인데요. 7184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영상 편집이라든지 포토 에디팅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MS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기준으로 오피스 작업 성능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6237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 영상 편집과 사진 작업 그리고 업무용 작업성까지 준수하게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게임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게임 쪽을 가볍게 살펴보는 이유는 이 모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스펙상으로도 생산성에 초점을 둔 제품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설명드리지만 RTX 3060을 탑재하고 있으면서 디스플레이 자체는 3840, 2400, 4K 해상도를 탑재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게임 성능의 밸런스 부분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역시나 배틀그라운드의 경우는 3840, 2400 해상도에서는 원활히 게임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국민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40프레임대가 나오기 때문에 좀 그쵸, 게임을 이제 할 때 쾌적한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2560의 1600 해상도로 이제 바꿔주면 80프레임대로 올라가면서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게임성의 경우는 영상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게임을 할 수는 있는데 게임을 메인으로 강조하는 랩탑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발열과 소음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으로 체크한 열화상 이미지를 보면요, 쿨링에 상당히 신경 쓴 제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면 쪽으로는 발열이 꽤 높게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사용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높은 부하를 시스템에 주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뭐 발열이라든지 팬 속이 높게 나오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품 내부를 살펴보고 확장성과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내부를 보면 메모리 슬롯이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GB의 메모리는 온보드 형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필요할 경우 메모리 추가 장착을 통해서 용량을 늘릴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스토리지는 PM9A1 512GB 모듈이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또 여분의 M.2 슬롯이 있기 때문에 추가 확장도 가능합니다. 탑재된 스토리지의 벤치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자,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90Wh 용량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ASUS는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서 랩탑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비보북은 휴대성을 강조하고 작업성에 초점을 맞춘 라인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조용하게 더 오래 사용하는 그러면서 생산성과 업무 효율 향상에 맞춰진 기능들을 강조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OLED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큰 장점입니다. 다만 4K 해상도 그리고 RTX 3060으로 인해서 게임성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반면에 작업성과 비즈니스 성격은 상당히 강조된 모델입니다. 하지만 16GB의 메모리와 512GB의 스토리지 용량은 크리에이터 작업에서 상당히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제품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고성능 크리에이티브 작업성을 가진 랩탑들은 가격대도 300에서 400만 원대로 굉장히 비싸죠. 자, 이 모델은 작업성에 충실한 랩탑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작업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성능적인 부분은 고성능을 제공하면서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또 2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영상 편집과 사진 편집 그리고 휴대성이 강조된 제품, 거기에 랩탑의 디스플레이가 중요한 분들이 참고할 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제가 이 제품에 관심을 가졌는지 이해 가시죠? 네.
유튜브 러브라이브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